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해외 시장 소식을 가장 빠르게 만나보는 시간, 해외선물 신세계 리턴즈의 손자입니다. 우리 시각 밤 10시 30분에 개장한 뉴욕 증시 3대 지수 모두 하락 출발했는데요. 3거래일 연속해서 내리막길을 걷고 있습니다. 나스닥은 2%로 낙폭을 키워가고 있는데요. 5월 FOMC가 불확실성을 완화시켜줄 것으로 예상했지만 시장 상황은 그 반대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미국의 긴축 경계감과 중국의 봉쇄 조치, 그리고 유럽 지역의 전쟁 장기화까지 세계 경제의 셈법이 굉장히 복잡한 상황인데요. 수요일에 발표될 4월 CPI 발표를 지켜보고 있는 시장입니다. 네, 이러한 상황 속에서 1시간 동안 저희와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흔들림 없는 투자를 할 수 있는 해답 얻어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먼저 오늘 함께할 마스터 화면 통해서 만나보시죠. 네, 월요일 선견 선생 마스터님과 함께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먼저 시청자분들께 인사 말씀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자, 월요일이 또 됐고요. 어떻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계좌는 안녕하신지 잘 모르겠습니다. 월요일이 굉장히 좀 많이 어렵고 부담되는 그런 시간인 거는 맞습니다. 한 주를 또 시작하고 저번 주를 또 정리하는 이런 시간이죠. 오늘도 시장 가장 객관적으로 제가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오늘도 다룰 내용들이 굉장히 또 산적해 있습니다. 한 주 시작 월요일인 만큼 지난주 시장 복귀와 함께 이번 주 시장의 전망에 대해서 모두 다 아울러서 짚어볼 예정인데요. 함께하면서 궁금한 사항들은 노란톡과 또 유튜브 서울경제TV 라이브 방송 들어오셔서 여쭤봐 주시면 제가 여러분들의 입이 되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란톡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은요. 샵 0082번으로 선견선생이라고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참여 가능한 링크 바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노란톡으로 보내주신 질문 내용들은 방송 중에 실시간으로 또 흐름에 맞춰서 모두 답변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얼른 들어오셔서 빠르게 질문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내용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지 시간 오후 10시 57분 지나가고 있는데요. 먼저 오늘의 이슈부터 체크해 보시죠. 나스닥은 연준의 공격적 긴축 행보 관측 속에 10년물 국채금리가 3.2%를 터치했습니다. 골드는 미 국채금리 상승과 글로벌 강달러가 지속되며 하방 압력이 커지고 있습니다. 오일은 달러 강세와 위험자산 선호도 하락 속에 매도세가 유입되고 있습니다. 유로 FX는 달러 인덱스가 2002년 이후 최고치에 도달하며 유로화 약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현재 주요 상품 시세 살펴보겠습니다. 네, 주요 상품 모든 상품군들이 하락세 나타내고 있는데요. 그럼 상품별로 체크해 보시죠. 먼저 나스닥입니다. 2.11% 떨어진 12,435포인트 선 지나고 있습니다. 이어서 골드입니다. 1.07% 하락한 온스당 1,862달러 선 지나고 있습니다. 다음 오일입니다. 2.57% 하락한 배럴당 106달러 선 지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로입니다. 0.13% 내린 1.054달러 선 지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각 상품별로 당일 투자 대응 전략 그리고 시황까지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제 개장 상황을 점검해 봤을 때 이 모든 상품군들이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는 굉장히 좀 기이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네, 지금 다우 지수는 6주 연속, 또 S&P 500 지수 그리고 나스닥 지수는 5주 연속해서 내림세 이어가고 있는데요. 10년물 국채금리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고점을 높이면서 결국은 3.2% 돌파했고요. 또 달러 인덱스도 20년 들어서 최고치인 104선을 넘긴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은 어떤 대응 전략을 가져가야 할지 팻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준비해 주시고요. 들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연일 매도네요, 그냥. 그죠? 네.
이러다가 진짜 매도의 아이콘이 될 것 같은데요. 근데 지금 시장이 매도 전략을 좀 세울 수밖에 없게끔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차트 보고 자리값 한번 짚어주시죠. 자, 지난 9월부터 제가 계속 매도장 말씀을 일단은 좀 드렸죠. 네. 사실 지금 분봉 차트를 조금 잠깐 볼게요. 분봉 차트를 보시면 자, 10시 반입니다. 여기 10시 반 시작 이후로 자, 오늘 일봉 차트 보시면 굉장히 또 많은 하락 오전과 오후에 돼 있고요. 오늘 장 시작하고 나서는 사실은 이 여러분들이 개별 매매를 하시기에는 굉장히 조금 까다로운 시장입니다. 왜냐? 엄청나게 많이 흔드는 시장이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일단은 12,000선에서 지금 형성이 되고 있기 때문에 자, 우리가 심리적 저항선이 있죠. 나스닥이 심리적 저항선은 만선입니다. 코로나 때였나요? 코로나 때만 해도 만스탁을 갈 것이냐 말 것이냐 굉장히 좀 귀추를 주목을 했었는데 만스탁을 넘어서 16,000선, 17,000선 가까이 또 갔었고 자, 근데 16,000선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지금 12,000선까지 한 25% 정도 다운이 됐습니다. 25% 정도 다운 되는데 얼마나 걸렸죠? 5개월이 안 걸렸습니다. 그렇죠? 자, 일단은 자리값을 만약에 잡아 드린다라고 하면 12,400 라인입니다. 12,400 라인을 뚫고 자, 지금 좀 뚫었죠? 요거 지지 받을 때 요 분봉 다음에 분봉 다음 분봉입니다. 자, 3분봉이기 때문에 이제 시간을 일단 좀 지정을 해 드릴까요? 시간 같은 경우에는 지금 23시 3분입니다. 23시 3분에 408라인, 408라인이죠. 12,408라인을 뚫고 저항을 받는다라고 하면 매수 포지션 짧게 좀 보시면 되는데 사실상 우리 이제 실전을 하시는 분들, 실전 매매 하시는 분들은 많이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많이는 하지 마시고요. 왜냐하면 시장이 일단은 굉장히 조금 많이 흔들 겁니다. 제가 좀 이따가 복귀하고 이번 장 짚어드리면서 한번 다시 말씀을 드릴 건데 시장은 지금 굉장히 조금 많이 흔드는 상황이 올 수밖에 없다. 당분간. 그리고 일봉상으로 보셔도 일단은 매도 우위장 계속되고 있고요. 앞으로도 매도 우위장은 계속되리라고 봅니다. 자, 자리값 일단은 여기까지 좀 잡아드리고 잠시 후에 시장 복귀 그리고 이번 주 일정 한번 체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역시나 오늘도 굉장히 장 초반부터 낙폭을 좀 키워가는 모습입니다. 따라서 매도 전략 세워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이제 월요일만큼 지난주 시장에 대한 복귀와 함께 또 이번 주에 대해서도 시장 전략 한번 세워주시죠. 네. 자, PPT 잠깐 볼까요? PPT 네. 잠깐 보시면 자, 요거 일단은 그림을 제가 조금 설명드리기 전에 어저께 저번 주였죠? 저번 주 우리나라 시간으로 목요일 새벽에 있었던 FOMC 성명서를 일단 좀 보면 여러분들 주말간 굉장히 많이 소식 접하셨다고 보고 제가 짧게만 조금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자, 미국이 금리 인상을 일단은 0.5%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QT. QT 일단은 6월 1일부터 시작을 한다. 자, 시장의 관심은 이게 0.75%를 올릴 것인가 0.5%를 올릴 것인가 가장 큰 관심이었죠. 자, 그런데 0.5%가 뭐 거의 기정사실이어서 0.5%를 일단 올렸다. 그리고 QT는 6월 1일부터 일단은 시작을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시장은 굉장히 조금 많이 급락을 했는데 차트를 잠깐 볼게요. 제가 요거 한번 조금 짚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 목요일 새벽장 보신 분들 그리고 소식 접하신 분들은 아실 건데 목요일 새벽에 어떻게 됐습니까? 급등을 했습니다. 그죠? 자, 분봉상 일단은 좀 볼까요? 목요일 새벽에 굉장히 급등을 하는 이런 모습을 일단은 여러분들도 이제 보셨을 건데요. 자, 그러면 이게 왜 급등을 했는가예요. 그죠? 이게 왜 급등을 했는가? 목요일에. 자, 5월 8일로 일단은 네, 목요일에 왜 급등을 했는가인데 자, 여러분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굉장히 좀 많은 뉴스들이 나오고 분석들이 일단은 나옵니다. 그러니까 제일 많은 뉴스들은 여러분들 접해보셨을 겁니다. 0.75%를 올리려고 했는데 0.5%만 올렸어요. 두 번째는 뭐죠?
경기는 침체가 없을 것이다. 우리의 펀더멘탈은 강하다라고 일단 연준 의장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시장은 반색을 해서 올랐다라고 일단 그렇게 보고 있는데 제 생각은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굉장히 어떤 기술적인 그런 얘기일 수가 있고요. 저의 주장일 수가 있겠지만 일단 어떤 시장을 주도하는 어떤 주체들의 일단은 그림이다라고 일단은 저는 보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자, 저도 말씀을 드렸고, 우리 모두가 일단 금리 인상 시기에는 시장이 하락을 한다라는 것은 모두가 다 알고 있어요. 그리고 0.5%를 올린다라는 것도 거의 99.9% 기정사실화였습니다. QT를 시행하는 것도 기정사실이었어요. 그렇죠? 자,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시장은 올랐어요. 600포인트 정도 올랐습니다. 600포인트면 2,400틱입니다. 자, 여러분 600포인트라는 것에 대해서 조금 여러분들 굉장히 좀 관심 있게 들으셔야 되는데, 자, 시장이 왜 올랐을까? 이거는 제 해석으로는요, 모두가 매도 포지션을 일단은 잡고 있었을 겁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매도 포지션을 잡고 있었는데 주체들이 땡긴 겁니다. 어떻게 해요? 매수 포지션으로. 왜죠? 마진콜 때문에 땡긴 겁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 제가 키워드를 하나씩 분기나 아니면 월마다 일단은 잡아 드리는데, 자, 이제부터 키워드를 제가 한 가지 조금 추가를 해 드릴게요. 이제부터의 키워드는 뭐냐면요, 여러분, 마진콜입니다. 마진콜. 해외 선물을 하시는 분들은 로스컷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주식을 하시는 분들은 반대 매매라고 일단은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 모든 것을 합한 것이 일단 마진콜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주식 같은 경우에도 지금 고점 대비해서 20% 이상 일단은 빠졌죠. 개별 종목 같은 경우에는 아마 더 빠졌을 겁니다. 자, 그리고 선물 같은 경우에도 매도 포지션을 굉장히 많이 잡고 있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떤 주체들이 이 시장을 장악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잘 아시죠? 자, 우리 데리고 가지 않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매수 쪽으로 확 땡긴 거죠. 그래서 매수 쪽으로 매도 포지션을 잡은 사람들을 마진콜 한번 내고, 자, 그 다음날 어떻게 됐습니까? 이게 진짜 시장이 오를 시장이었다라고 하면 다음날까지 시장이 상승 기류를 탔어야 됩니다. 불확실성의 제거였죠. 그렇기 때문에 시장은 매수 포지션으로 갔어야 되는데, 자, 그러면 여기에서 매도 포지션을 잡아서 마진콜 당한 사람 1번,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시장이 상승을 하네? 이렇게 생각을 한 사람들이 매수 포지션을 잡았단 말이죠. 근데 이 사람들도 어떻게 됐습니까? 오늘도 마진콜을 당했습니다. 금요일도 당했고요. 토요일 새벽 시장이죠. 우리나라 시간으로. 오늘도 마진콜을 당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번 달부터, 지금 이 시간부터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되는 건 뭐냐면, 미국 시장에서의 마진콜, 그리고 해외 선물 시장에서의 마진콜, 그리고 또 우리나라 국내 주식 시장에서의 마진콜을 여러분들이 핵심 키워드로 일단은 상기를 시키셔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은 어떤 주체들이 이 마진콜을 내기 위해서, 시장을 더 하락시키기 위해서 매도 포지션을 가진 사람들의 마진콜을 땡겼고, 매수 포지션으로 전환한 사람들의 마진콜을 땡겼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저는 사실 이 분석이 제일 맞는 분석이라고 일단은 봅니다. 자, 그러면 복귀는 이 정도로 하고요. 이번 주 주요 지표들, 그리고 시장을 어떻게 봐야 될지 일단 제가 좀 큰 그림을 잡아 드릴게요. 자, 시장을 보면 지금 굉장히 혼란스러운 시장이라고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런데 제가 확실히 기본을 잡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시장은 사실은 목요일 날 시장이 큰 상승을 하고 금요일 날 큰 하락을 함과 동시에 시장의 큰 그림은 이제 완전히 잡혔다. 앞으로의 행보, 앞으로의 차트 모양, 앞으로의 큰 그림은 이제 완전히 잡혔다라고 여러분들이 그냥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느 쪽으로? 매도 쪽으로요. 자, 우리가 심리적 저항선이 나스닥 같은 경우는 10,000포인트입니다. 그렇죠? 자, 이제는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셔야 되냐면, 자, 12,000에서 13,000 사이에 굉장히 시장은 많이 흔들릴 것이고,
자, 이 심리적 저항선인 10,000포인트를 일단은 도달을 하는지 언제까지요? 제가 저번 주에 우리 2쿼터, 3쿼터 굉장히 하락을 하다가 10월 중순부터 일단은 상승을 하는 이런 패턴이 나올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10월 중순까지 10,000포인트를 찍는지 일단 그것을 여러분들이 유념 있게 보시면 된다라는 거죠. 자, 목요일날 시장의 불확실성이 떴다라고 해서 시장의 불확실성이 제거됐다라고 해서 시장이 큰 폭으로 올랐지만 전체적인 그림은 어떻습니까? 전체적인 추세는 어땠죠? 금리 인상 시기에 경기 침체예요, 여러분. 제가 키워드 잡아드린대요. 자, 화면을 조금 보시면 그림 세 가지를 제가 갖고 왔고 오늘 타이틀을 풀인 더 샤워룸이라고 제가 일단 해드렸는데 뭐냐면 샤워실의 바보라는 그런 개념입니다. 이 말을 처음으로 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이 세 번째 분이신데 프리드먼입니다. 우리 경제학의 두 대가가 있죠. 케인즈와 프리드먼인데요. 프리드먼 같은 경우에는 제가 몇 차례 오늘부터 설명을 좀 드릴 겁니다. 여러분들도 이름 정도는 좀 외우시면 좋습니다. 왜냐하면 내일 조금 있으면 이제 우리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이 프리드만 교수의 책을 보고 자기도 시장주의자가 되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리고 번외로 이창용 내정자에 대해서도 제가 일단은 설명을 좀 드린 적이 있죠. 카톡방에서 이창용 내정자도 이 프리드만 주류의 학자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경제 앞으로 우리나라 국책은행과 정부의 어떤 거시경제학적인 흐름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이 프리드만 교수 여러분들이 조금 기억을 해 두시는 게 좋고요. 완벽한 시장주의자다 일단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정부나 아니면 은행의 시장 개입을 극도로 꺼려합니다. 자, 이분이 풀인 더 샤워룸이라는 이 표현을 쓴 건 뭐냐면 자, 여기 첫 번째 그림 보시면 아베도 보이고요. 이 아베노믹스의 아베도 보이고 우리 미국 대통령이죠. 오바마도 일단은 보이고 있습니다. 자, 2008년도부터 미국은 굉장히 많은 돈을 뿌렸습니다. 그렇죠? 굉장히 많이 돈을 뿌렸습니다. 여기 날아다니는 게 다 달러입니다, 여러분. 달러인데요. 샤워실의 바보라는 개념이 뭐냐면 자, 샤워실에 내가 샤워를 하러 들어갔는데 뜨거운 물을 계속 틀어요. 너무 뜨겁죠? 그래서 뜨거운 물을 끄고 찬물을 계속 틉니다. 너무 차갑습니다. 자, 결론적으로는 뭐냐면 샤워를 못하고 나온다라는 뜻이에요. 샤워를 못하고 나오는 바보란 뜻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죠? 뜨거운 물도 반절 틀고 찬물도 조금 반절 틀어줘야 됩니다. 그래야 적정 온도로 내가 샤워를 하는데 뜨거운 물만 틀고 찬물만 틀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절대로 샤워를 하지 못하고 그냥 나오는 바보 같은 현상이다. 이게 뭐냐면 시장에 너무 개입을 한다라는 겁니다. 어떤 중앙은행이나 어떤 정부가 시장에 너무 개입을 해버리면 이도 저도 안 되는 그런 어정쩡한 그런 상황이 나온다라는 거죠. 제가 오늘 조금 세게 말씀을 좀 드리면 파월이 왜 그럴까라는 그런 제가 생각을 좀 가지고 있어요. 자, 파월이 항상 여러분 상기를 해보세요. 파월은 항상 시장 친화적인 얘기를 합니다. FOMC 성명서를 발표할 때, 인터뷰를 할 때 항상 시장 친화적인 얘기를 해요. 그럼 그 다음날 우리 증시나 아니면 지수는 어떻게 됐습니까? 굉장히 많이 오릅니다. 근데 결론적으로는 뭐예요, 여러분? 시장은 계속적으로 다운이에요. 자, 지금은 파월이 이런 얘기를 할 때가 아니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자, 지금 시장 상황이 이렇다. 경기 침체가 올 수밖에 없고 인플레이션을 낮추기 위해서는 지금 고착화되어 있는 굉장히 견고한 고용 시장을 우리가 깨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경기 침체를 동반할 수밖에 없고 경기가 연착륙하지 않을 것이다. 고통을 조금 분담해 주시면 한 2, 3년 안에 우리가 통화 정책을 써서 경기를 다시 순선환으로 고쳐놓겠다라는 이런 멘트들이 필요하다라고 저는 봐요. 근데 항상 어떻게 됩니까? 시장 친화적인 얘기를 하고 그 다음날 폭등하고 그 다다음날 어떻게 됩니까? 시장 다운합니다. 계속적으로 이런 패턴을 지금 보이고 있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Who's the next fool? 이라는 표현을 제가 쓰자라고 하면 파월이 지금 굉장히 조금 위기에 처해 있을 가능성이 있다. 개인적으로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자, 그래서 시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굉장히 솔직하게 얘기를 해주는 게 좋다라고 제가 일단 그렇게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자, 이번 주 주목해야 될 지표가 있죠. 한국 시간 수요일 21시 30분에 소비자 물가지수가 일단은 발표가 됩니다. 자, 8.5%였죠. 8.5%였는데 제가 여러분 설명드린 대로 소비자 물가지수 8.5%에서 좀 하락을 할 것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소비자 물가지수는 4월, 5월에 일단은 정점을 찍고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고, 자, 시장의 컨센서스는 한 8.1% 정도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0.4%나 일단은 좀 많이 떨어지게 보고 있는데, 자, 그 근거가 되는 것이 일단은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유가입니다. 4월 같은 경우에 유가가 아직도 $100 이상으로 가고는 있지만 4월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유가가 조금 떨어졌죠. 물론 등락폭은 있습니다만 유가가 조금 떨어졌다. 자, 두 번째로 중요한 게 뭐냐면 이거는 제가 신세가 리턴즈에서 처음 설명을 일단 드리는 것 같은데, 자, 21년에 반도체 공급망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21년이요. 21년에 반도체 공급망이 굉장히 어려워서 미국 내 신차들이 많이 안 나왔습니다. 신차들이 나오려면 뭐 6개월, 1년 정도 이렇게 기다려야 됐어요. 주식하시는 분들은 많이 아실 겁니다. 그래서 미국 내 신차 공급이 원활하지가 않아서 중고차가 굉장히 좀 많이 팔리기 시작을 했고, 자, 이 중고차 가격이 여러분 신차와 거의 비등하게 됐습니다. 예, 그래서 중고차 가격이 우리 소비자 물가 지수에 차지하는 비율이 굉장히 높았었어요, 이제까지. 저번 달 기준으로 우리가 8.5%의 물가 상승률이 있었죠. 자, 여기에 유가 그리고 중고차 가격이 3% 이상이 났습니다. 8.5% 중에 3% 이상이 우리 소비자 물가 지수, 중고차와 유가가 그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자, 근데 보시면 지금 1월부터 중고차 가격이 조금씩 하락을 하고 있고, 자, 연도별 대비로 일단은 좀 보시면, 자, 21년, 22년 1월 연도 대비입니다. 한 73 정도 나죠? 자, 그 다음에 2월입니다. 2월 같은 경우에는 더 벌어졌고요. 3월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한 45 정도 차이가 나고요. 자, 이번에 발표될 4월의 CPI 같은 경우에는 지금 27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 자, 1월 달에 70대가 넘었는데 지금 4월 달에 20대로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중고차의 가격도 굉장히 조금 많이 낮아졌다. 4월 달에. 자, 유가가 일단은 큰 상승을 멈추고 조금 하락을 하고 있다.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중고차 가격도 지금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소비자 물가 지수는 시장의 컨센서스대로 8.1%가 나올지는 잘 모르겠으나 지난달 8.5% 찍은 거에 비해서는 낮아질 것이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드시는 의문점. 소비자 물가 지수가 떨어지면 시장이 반색을 할까요? 저는 절대 아니라고 봅니다. 자, 이런 것들을 하는 이유가 뭐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나요? 물가를 잡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그렇죠? 그럼 당연히 물가는 잡혀야 된다. 소비자 물가 지수나 아니면 PC이죠. 개인 소비 지출 같은 경우에는 올 한 해 지속적으로 떨어져서 CPI 같은 경우에는 뭐 5%에서 5.5% 정도까지 보고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자, 물가는 지속적으로 떨어지되 시장이 반색을 하지는 않을 것이다. 왜냐? 어떤 시장이 반색을 할 정도의 물가 하락 분도 아닐 뿐더러 이거는 경기 침체 시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금리 인상을 하고 QT를 실행하는 그 목적이기 때문에 절대로 시장은 반색을 하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들이 체크 포인트를 일단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이 소비자 물가 지수가 떨어지고, 그렇죠? 물가가 조금 잡힌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뉴스에서도 많이 보실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 금리 인상의 속도를 낮출 것인가? 절대 아니다. 예. 제가 너무 부정적인 얘기만 하는 것 같은데 주식하시는 분들한테 금리 인상 절대로 낮추지 않는다. 오히려 0.5% 이상 한두 번 정도 최소한
더 올릴 가능성 굉장히 높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그 이외에 대해서는 제가 항생시장 하고요. 예, 국내 시장 조금 봐드리고 나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시장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네. 미국 시장에 대해서 지난주 복귀 그리고 이번 주에 중요한 이슈들에 대해서 짚어주셨습니다. 연준의 연착륙에 대해서 우려의 말씀 전해주셨는데요. 그리고 이번 주 수요일에 있는 중요한 지표, 미국의 4월 CPI 발표에 대해서 낮게 나온다고 하더라도 시장이 반등하기는 좀 어려울 것으로 본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또 8522님께서 질문을 주셨었는데 시청자님께 또 답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CPI 예상대로 나오면 미증시 반등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보내주셨는데요. 반등할 가능성은 좀 낮다고 본다라고 답변을 주셨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또 시청자님께서 보내주신 질문 좀 더 만나보도록 할게요. 스타잉리치님께서 러시아 전승절에 푸틴이 연설에서 확전에 대한 언급이 없었는데도 지금 나스닥 선물 1.7% 하락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라고 물어봐 주셨습니다. 지금 러시아가 승전 기념일로 오늘 휴장을 했잖아요. 네네. 또 지금 전해진 소식에 의하면 푸틴 대통령이 승전 기념일 연설에서 이제 이 전쟁에 대해서 좀 올바른 결정이었다라고 좀 합리화를 하는 발언을 내놨다고 해요. 이제 서방의 공세에 대한 선제 대응이었다라고 하면서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을 서방 탓으로 돌렸다라는 소식이 전해졌는데 뭐 전면전 선포라든지 출구 전략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라고 합니다. 지금 하락세는 무엇 때문에 하락하고 있다라고 보시나요? 네, 저거 일단은 연설 먼저 제가 좀 말씀을 짧게 드리면 네. 저거 봤는데 예. 한 10분 정도밖에 10분도 아마 얘기 안 했을 것 같아요. 예, 10분도 얘기 안 했는데요. 네. 나토가 크림반도를 뺏으려고 해서 내가 먼저 공격을 했다. 뭐 이게 골자였죠. 그리고 핵전쟁에 대한 얘기 안 나왔고 네. 전쟁을 어떻게 전면전으로 다시 확전할 것인가 얘기도 안 나왔습니다. 예. 굉장히 조금 몸을 사리는 듯한 이런 모습을 일단 보였는데, 자, 물론 확전이나 아니면 핵무기도 또 있었죠. 핵무기 얘기도 안 했어요. 네. 핵무기 얘기나 확전에 대한 언급이 있었으면 나스닥은 아마 더 빠졌을 것이다. 자, 근데 여러분들 제가 오늘 이 방송은 여러분들이 그 큰 프레임을 좀 잡으셔야 될 게, 자, 시장의 혼란을 여러분들은 이제 생각 안 하셔도 된다. 왜냐? 제가 큰 그림 잡아드린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시장은요, 이제 금리 인상 기회, 그리고 그 긴축 정책 기회, 경기 침체로 가는 그런 길이다. 그리고 대세 하락장을 제가 계속적으로 말씀드렸는데, 이제 정말 거시경제학적으로 경기 침체의 그런 길이 시작됐다라고 여러분도 일단은 그렇게 포인트를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나스닥이 이렇게 하락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사실은 연결이 된다라고 일단은 보거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마진콜도 있어요, 여러분. 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마진콜도 있습니다. 마진콜도 있기 때문에 시장은 굉장히 조금 많이 하락을 하고 있고, 자, 지금 문제가 뭐냐면 12,300까지 내려왔네요. 자, 아까 제가 포인트 일단 좀 짚어드렸죠. 408 라인. 자, 문제는 뭐냐면 이때 굉장히 좀 많이 하락을 했어요. 이때 뭐냐면 금리 인상이 딱 얘기가 나왔을 때, 그리고 플러스 뭡니까? QT라는 굉장히 큰 충격파가 나왔을 때 굉장히 좀 많이 하락을 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지금 3일 연속으로 일단 좀 하락을 하는 게, 물론 3일 연속으로 하락한 건 있습니다만 제가 말씀드린 그런 이슈가 있었을 때고, 지금은 뭡니까? 지금도 사실은 이슈가 딱 정해져 있죠. 그러면서 3일 연속 일단은 하락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것은 나스닥 선물이 왜 하락을 하느냐에 대해서 오후에도 사실은 제가 질문을 몇 개 받았거든요. 이건 공포에 질려서 일단은 투매를 하는 현상이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됩니다. 자, 주식 같은 경우에는 투매 현상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것. 자, 투매 계속적으로 공포에 의한 투매가 나오고 있다. 자, 선물 같은 경우에는 뭡니까, 여러분? 선물 같은 경우에는 매도 포지션을 계속 사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렇죠? 양방이기 때문에. 자, 시장은 하락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시장 참여자, 제일 중요한 시장 참여자들은 이제 하락의 배팅을 자유롭게 하는 그런 시대가 왔다. 그렇기 때문에 매도 포지션을 계속적으로
사고 있는 것이다. 일단 이렇게 큰 그림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스탕리치님, 네, 여기까지입니다. 네, 스탕리치님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또 답변 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이어서 또 이렇게 미증시 약하다 보니까 최근 우리 시장 역시도 약세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코스피 17개월 들어서 최저치까지 오늘 떨어졌고요. 2,600선도 위태로운 상황입니다. 시청자분들이 또 우리 국내 증시에 대해서도 우려가 크신 것 같습니다. 관련한 질문 만나보도록 할게요. Y38님께서 국내 증시는 어디까지 떨어질까요? 이렇게 물어봐 주셨고요. 또 우짜님께서는 환율이 오르면 수출이 더 잘 되는 측면이 있지 않나요? 하고 여쭤봐 주셨습니다. 강달러가 계속 이어지면서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는 연일 고점을 높이면서 오늘 원달러 환율 1,274원에 거래를 마친 상황인데요. 그렇다면 오늘 이 시청자분들께서 보내주신 질문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변 드릴 수 있을까요? 네, 일단은 첫 번째 우리 질문 어디까지 떨어질까요? 네. 제가 일단 뭐 작년 얘기를 계속 해야 되는 게 조금 안타깝기는 하지만 네. 우리 해외 선물 340, 국내 선물이죠? 예. 국내 선물 345포인트, 그리고 코스피 2,740포인트 일단은 터치를 했고, 네. 자, 두 번째 제가 라인을 잡아드린 게, 국내 선물 같은 경우에는 한 310에서 320포인트였습니다. 중간 딱 잘라서 한 315포인트 정도 하고,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제가 2,400에서 2,500 계속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중간값 한 2,450포인트 왔다 갔다 할 거다. 일단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자, 여기에 이 질문하고 어디까지 떨어질까요? 제가 일단은 말씀드렸죠. 이 질문하고 제가 PPT 오늘 가져온 자료 잠깐만 좀 볼게요. 이게 되게 연결이 돼 있는 건데. 네. 자, 미국 금리가 지금 1%예요. 그죠? 그리고 우리나라 금리가 1.5%입니다. 네. 1.5%인데 자, 5월까지 일단은 1%였어요. 자, 4월 달에 사실은 우리가 금리를 0.25%를 올렸는데 저도 그렇고 많은 전문가들이 4월 달에는 금리를 올리지 않을 거다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자, 이유는 한 가지였습니다. 공석이었습니다. 한국은행장이 공석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4월 달은 올리지 않을 것이다라고 일단은 예상을 했는데 0.25%를 위원들끼리 올렸다. 자, 이거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된다? 우리도 인플레이션을 굉장히 심각하게 보고 있다라고 일단 그렇게 해석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미국 금리를 따라가야 된다라는 얘기가 굉장히 조금 많이 나오고 있고 여러분들도 많이 아실 겁니다. 미국 금리를 따라가야 되는 거는 맞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무조건 따라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0.25 내지 우리가 통상적으로 0.5% 정도는 더 높게 금리가 책정이 됩니다. 자, 그래야지 일단은 외국 투자 자본의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자, 5월 달까지 1%란 말이에요. 그죠? 5월 달까지 1%인데 자, 12월은 잘 안 올립니다, 여러분. 12월은 뭐 해외 선물, 해외 주식 많이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우리 트레이더들이나 아니면은 월가의 전문가들도 11월 말부터는 거의 이제 휴가를 갑니다. 11월 말부터는 거의 뭐 휴장 상황이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돼서 12월에는 일단은 잘 안 올리거든요. 자, 제가 타이틀을 하나 조금 소타이틀을 걸어 드린 게 있는데 중립금리의 범위예요. 중립금리의 범위. 중립금리를 최소한 지금 보는 게 한 2.5%라고 우리가 가정을 해봤을 때 미국은 중립금리에 일단은 도달을 하는 게 첫 번째 목표예요. 올해. 자, 그러면 중립금리가 2.5%라고 했을 때 제가 계산을 좀 해드릴게요. 1.5%가 남았죠? 1.5%가 남았습니다. 자, 12월까지 올린다라고 생각하면 12월을 포함해서 올린다라고 생각하면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5번이 남았어요. 자, 5번 동안 1.5%를 올려야 됩니다. 5번 동안 1.5%를 올리려면 자, 0.25를 5번 올리면 어떻게 됩니까? 1.25죠. 그래서 한 번이 빕니다. 그래서 한 번은 무조건 0.5를 올려야 된다. 6월을 0.5로 올리는 그런 달이라고 가정을 하면 다 올려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거의 통상적으로 그래왔듯이 12월에 만약에 금리를 올리지 않는다라고 하면 0.5%를 얼마나 또 언제 올려야 돼요? 7월 달에 또 올려야 됩니다. 자, 그러면요, 여러분. 당장 다음 달이나 다다음 달에는
우리나라가 금리가 역전 현상이 발생을 한다. 근데 사실은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무슨 얘기 드렸어요? 0.25 내지 0.5% 우리나라 금리가 더 높은 게 관례입니다. 그렇게 해야 되고요. 예. 외국 자본의 메리트 때문에. 자, 그러면 지금 이 상황은 뭡니까? 지금은 다 온 상황이라는 거예요. 자, 5월 달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5번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11월에 끝납니다, 여러분. 공표 기간이 미국하고 다르기 때문에. 자, 우리나라는 5번 있다. 그리고 중립금리 2.5%, 미국의 중립금리를 따라간다라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1% 이상을 더 올려야 된다는 거죠. 5번이 남았는데 1% 이상을 더 올려야 된다. 그럼 뭡니까? 답은 나와 있어요. 5번을 다 올리는데 0.25%씩 어떻게 돼요? 5번을 올린다라는 겁니다. 일단은 답은 나와 있다라고 일단은 봅니다. 자, 금리를 지속적으로 이렇게 올리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당연히 시장에 좋을 리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한번 복기를 좀 시켜드릴게요. 복기를 좀 시켜드리면 첫 번째, 3할 5초가 중요하다라고 제가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렸죠. 왜냐? 3할 5초에 미국 주요 기업들의 실적 발표, 작년 10월처럼 나스닥이 위로 뻗을 수 있겠느냐, 미국장이 위로 뻗을 수 있겠느냐, 그거 한 가지. 자, 그리고 두 번째 제가 말씀드린 게 뭡니까? 6월이 중요하다. 자, 이 국내 선물의 월물이 끝나는 6월 초가 굉장히 중요하다. 왜냐? 6월 초 같은 경우에 시장이 다시 한번 레벨 다운으로 밑으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3할 5초 끝났죠? 어떻게 끝났습니까? 하락으로 끝났습니다. 자, 그럼 5월 달 어떻게 박스장으로 일단은 버틴다라고 해도 6월 달 월물 바뀐 다음엔 어떻게 돼요? 다시 한번 레벨 다운으로 밑으로 갈 수 있다. 그 라인이 제가 본 라인 310에서 320 라인, 코스피 같은 경우는 2400에서 2500 라인입니다. 자, 그렇게 일단은 저는 시장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보고 있다. 그리고 그 이유는 미국이 금리 인상을 이렇게 하면서 우리나라도 어쩔 수 없이 금리 인상을 해야 돼요. 자, 근데 PPT를 좀 한번 보실게요. 이게 사실은 굉장히 조금 애매한 상황이 돼버렸어요. 지금 우리나라도. 왜냐? 자, 각국의 중앙은행들은 원래 후행적이에요. 왜 후행적이에요? 여러 가지 지표와 지수들을 보고 시간의 텀을 두고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늦어요. 자, 페드가 왜 이렇게 늦었느냐? 페드는 원래 늦습니다. 한국은행이 왜 늦느냐? 한국은행도 원래 늦어요. 중앙은행은 원래 늦습니다. 자, 그게 후행적인데, 자,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더 늦어요. 왜냐? 페드의 움직임을 보고 따라해야 되기 때문에 더 늦어요. 자, 그럼 뭡니까? 페드의 움직임을 보고 12월에 만약에 금리를 페드에서 또 올린다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우리나라도 내년까지 지속적으로 금리 인상을 할 수밖에 없다. 자, 그래서 시장은 굉장히 더 힘들어질 가능성이 많다라고 일단 그렇게 마무리를 좀 짓겠고요. 환율 얘기는 지금 제가 바로 좀 하겠습니다. 환율 같은 경우에는요, 여러분, 물론 이제 우리가 평가절하가 되면 수출하는 기업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겠죠. 뭐 예를 들어서 1달러에 1,000원 받던 것을 1달러에 2,000원 받으니까 수출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조금 좋을 거고, 자, 대신 수입하는 수입 물가가 굉장히 비싸집니다. 그죠? 예. 수입 물가가 굉장히 좀 비싸지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장사의 비유를 한다라고 하면 우리가 기초 비용, 그러니까 뭐 매몰 비용이나 아니면 그 고정 비용이 굉장히 좀 많이 들어가는 이런 업종. 그 다음에 내가 매출은 많이 떠요. 매출은 많이 뜨는데 지출도 많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매출은 계속 많이 뜰 수가 없어요. 근데 고정 비용은 어떻습니까? 고정 비용은 계속적으로 고정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환율이 높아지고 평가절하가 되면 수입 물가가 비싸지는 게 일단은 1번이에요. 자, 그래서 수출이 더 잘 되고 가격 경쟁력이 있는 것은 맞으나 수입 물가가 굉장히 높아지기 때문에 굉장히 안 좋은 현상이다. 일단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네, 이 앞으로의 시장 흐름에 대해서 짚어주셨습니다. 네, 시황도 중요하지만 또 투자를 할 때는 차트를 볼 줄 아는 법 또한 중요합니다. 따라서 이제 기술적 분석 시간을 마련했는데요. 오늘은 어떤 내용 준비해 주셨을까요? 네, 그 기술적 분석을 조금 해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네. 제가 오늘부터 짧은 시간에 예. 조금 짧은 시간 굉장히 많은 것들을 이제 알려 드려야 되거든요. 핵심적인 것들을 일단 좀 알려드릴 건데, 네. 자, 여러분들 가장 궁금하신 게 어떻게 하면 시장에 큰 그림을 그릴 수 있을까? 어떻게 내가 차트를 보고 큰 그림을 그릴 수 있나? 굉장히 조금 궁금해 하실 겁니다. 네. 그래서 큰 그림 잡는 법을 제가 오늘 한 5분 정도 말씀을 예. 좀 드릴 건데, 네. 굉장히 쉽습니다. 자, 큰 전제 조건은 이겁니다, 여러분. 전문가가 보는 시장의 흐름과 여러분들이, 시청자분들이 보는 시장의 흐름은 같아요. 자, 그거를 전제 조건으로 자신감을 갖고 일단 시장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추세선을 그리는 게 여러분, 중요하죠. 시장의 큰 그림은 일단 추세선을 그리시면 되는데, 추세선은 고점과 저점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자, 고점과 저점을 잇는 추세선에서 지금 가장 좋은 차트가 사실은 국내 선물 차트거든요. 자, 노란 톡방에 있으신 분들은 제가 여러 차례 그거 드렸기 때문에 잘 아실 겁니다. 자, 고점과 저점을 일단은 잇는 겁니다. 어디든지 상관은 없어요. 여러분들이 눈에 보이시는 고점과 저점을 이으시고 또 고점과 저점을 잇습니다. 자, 그리고 고점과 저점을 계속적으로 이렇게 이어나가는 거죠. 고점과 저점을 이렇게 지속적으로 일단 이어나갑니다. 자, 그렇게 되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어느 순간 이거를 긋게 되면 어떻죠? 자, 고점이 계속적으로 낮아지고 저점이 계속적으로 낮아지는 이런 패턴들이 보인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도 이 패턴은 매수의 패턴인가요? 매도의 패턴인가요? 자, 매도의 패턴이죠. 제 눈에도 매도의 패턴으로 보이고요. 여러분들, 시청자분들의 눈도 매도의 패턴으로 보이실 거라고 봅니다. 자, 그래서 큰 그림은 사실은 별거 없습니다. 추세선을 어떻게 긋느냐에 따라서 큰 그림이 보이거든요. 자, 이렇게 보시다시피 고점과 저점을 연결하는 이런 추세선만 그으시면 돼요. 자, 그러면 내가 이 추세선을 잘 긋는지 못 긋는지 구별이 안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똑같습니다. 자, 그냥 그으시면 됩니다. 고점과 저점을 아까는 여기에서 이었는데 고점과 저점을 일단 이으시면 되고요. 자, 고점과 저점을 일단은 이으시면 되고요. 자, 또다시 저점을 이으시고 내가 생각하는 고점을 또 이으시면 되고요. 내가 생각하는 저점을 또 이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어떻습니까? 시장은 고점이 낮아지고 저점도 낮아지는 어떤 시장이다? 매도의 시장이다. 대세 하락의 시장이다. 이렇게 일단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항생 차트, 대표적인 항생 차트를 또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 네. 항생 일봉을 쭉 보시면 항생은 뭐 보시다시피 대세 하락장인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자, 추세선을 굳이 긋지 않으셔도 항생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딱 보세요. 이게 2021년 2월 달 한 2년치 정도의 차트인데요. 여러분들 화면에 보이시는 차트 딱 보시면 어떻습니까? 자, 매도 쪽으로 빠지는 차트죠. 대세 하락장이다. 일단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추세선을 그으시면 됩니다, 여러분. 예. 고점과 저점을 연결하고요. 예. 고점과 저점을 계속적으로 일단은 연결하시면 돼요. 이렇게 연결하셔도 되고 아니면 나는 그냥 여기까지 연결하겠다. 큰 그림을 일단 이렇게 보겠다 하셔도 되고요. 자, 그래서 고점 또 연결하시고 계속적으로 일단은 이렇게 연결하시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고점과 저점이 낮아지는 이런 모양이 나온다라는 거죠. 자, 여기에서 하나 좀 업그레이드를 하면 이렇게 추세선을 긋는 연습을 하셔도 되는데 이거는 제가 두 번째 시간이나 세 번째 시간에 알려드리도록 하겠고, 자, 그래서 뭡니까? 추세선을 고점과 저점을 연결하는 이런 추세선을 여러분들이 그냥 그거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예. 대세 하락장이다. 이런 것들이 일단 나오게 되죠. 자, 그래서 추세선 긋는 연습이 여러분들한테는 굉장히 유용하다. 예, 유용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제가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차트를 보는 눈은 전문가의 눈이나 아니면 시청자 여러분들의 눈이나 다 똑같습니다.
자신감을 가지고 추세선 긋는 연습을 계속적으로 하면 여러분들 큰 성과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자, 그러면 추세선을 일단은 여러분들 이렇게 좀 그어 보시고요. 자, 그러면 어떻게 제가 나스닥의 이런 하락장을 예측을 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설명드린 추세선을 일단은 좀 그어 볼까요? 자, 바로 우리 한번 해보죠. 바로 실습을 한번 좀 해보겠습니다. 자, 2022년부터 고점이 여기였고요. 고점과 저점을 일단 이으시면 됩니다. 고점과 저점을 일단 이으시면, 자, 이런 사이클로 일단은 가죠. 이런 사이클로 가서 어떻게 됩니까? 고점과 저점이 낮아지는 이런 대세 하락장. 여러분들이 추세선을 딱 보셔도 어때요? 고점과 저점이 계속적으로 낮아지면서 이런 추세선을 좀 그리게 됩니다. 자, 그러면 대세 하락장, 매도 포지션이구나. 일단 머릿속에 이 큰 그림을 여러분들이 잡으시면 돼요. 매도 포지션이구나. 자, 그 다음에 할 일은 이제 디테일하게 좀 들어가는 건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제가 M자형입니다. M자형 대세 하락장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M자형 대세 하락장인데요. 자, M자형 대세 하락장의 키포인트는 뭐냐면, 전고점을 넘지 못한다. 전고점을 넘지 못하면 그 전저점을 이탈한다. 이게 핵심 포인트입니다.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자, 우리가 하락은 뭡니까? 전고점을 넘지 못하고 저점을 계속적으로 깨면서 하락을 하는 거죠. 자, 고점으로 간다라는 건 뭡니까? 전고점을 깨고 계속적으로 상승을 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떻게 제가 전저점을 깨리라는 것을 예상을 했느냐. 자, 여기 보시면 M자형입니다. 여러분들 쌍봉매매 기법이라고 좀 들으셨을 거예요. 자, 고점을 깨지 못했어요. 고점을 깨지 못하고 저점을 깨는 거죠. 자, 첫 번째 고점이 형성됐는데 두 번째 쌍봉에서 고점을 깨지 못하면 그 전저점을 이탈한다는 이 내용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정확히 여기에서 전저점을 깨고 밑으로 간다라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라이브 방송으로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오늘 추세선 어떻게 긋는지, 그리고 두 번째 M자형 대세 하락 패턴에 대해서 일단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추세선 많이 그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추세를 파악할 수 있는 기술적 분석에 대해서 또 알짜 팁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이 내일 밤 9시에도 무료 강연을 준비해주고 계신다고 하는데요. 내일 강연회에서는 어떤 내용을 다뤄주실 예정인가요? 제가 일봉 수익 매매 기법이라는 걸 네. 여러분들에게 좀 설명을 드릴 건데요. 예. 사실은 오늘 노란톡방에 계신 분들, 자,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되고요. 노란톡방 들어오신 분들은 제가 말씀을 우리 방송 시작할 때 안 드린 게 있는데, 예. 12,600에 지금 매도를 잡고 계십니다. 12,600에 매도를 잡고 계셔서 1,000틱 이상 일단은 지금 수익이 나고 있는데, 네. 어떻게 하면은 스윙 종목으로, 단타가 아닌 어떻게 하면 스윙 종목으로 1,000틱, 2,000틱씩 끌고 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내일 한번 기법 강의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제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참여하실 수 있으니까 미리미리 들어오셔서 내일 기법 한번 알아가 보시면 좋겠습니다. 많이 들어와 주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지금 현재 나스닥 지수 3%대 약세 보여지고 있고요. 나스닥 선물은 2%대 하락하면서 하방 압력이 큰 상황입니다. 그런데 또 이 성견 선생 마스터님의 노란톡방에 들어와 계신 분들은 12,600선에서 또 매도 전략 가지고 있다라고 하니까 또 수익 많이 보고 계실 것 같은데요. 변동성 지수 현재 VIX 지수 11.59%로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나도 이렇게 좀 이런 하락하는 시장 속에서 도 수익 챙겨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내일 밤 9시에 하는 성견 선생 마스터님의 또 무료 강연도 꼭 참석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 시장에 대한 이슈들은 굉장히 많은데 또 이 제한된 시간 내에 모두 다 다루려고 하다 보니까 저희가 다루지 못한 상품들이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도 대응 전략 궁금하신 분들은 노란톡 들어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샵 0082번으로 선견 선생이라고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참여 가능한 링크 보내드립니다.
들어오실 때 입장 코드는 0707 입력하시면 되고요. 들어오셔서 편안하게 많은 궁금증들 해결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합니다. 1:1 투자 상담과 유사 주식 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히 금지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